이 노래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찻잔 하나에 옛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를 들으니까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납니다. 저는 하루에 커피를 한 잔씩 꼭 마실 만큼 커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커피나 차가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미국의 한 건강 전문 매체는 차와 커피가 치매와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두세 잔의 커피와 차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은 32%, 치매 위험은 28% 정도 낮았다고 해요. 네, 물론 이 커피와 차가 누구에게나 유익한 건 아닙니다. 위장이 좋지 않은 사람이거나 임신부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래도 이렇게 추워진 계절, 따뜻한 커피와 차 한 잔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준다는 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20살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학생 확진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시절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내도록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4일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해운대구 반여 반송 석대 일대 센터 미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국토부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센터 미지구에는 창업 지원과 각종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시민들에게서 부울경 관광지와 맛집 등을 추천받아 여행 주제별 대표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시민참여 프로모션을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도 24일 0시 기준 120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네, 석 달쯤 전에도 118명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더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물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 이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확산 속도가 더 빠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집단 감염도 목욕장, 어린이집, 병원 등 다양한 시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방역 수칙 꼭 지키셔야 합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부산 신규 확진자 수는 120명으로 일주일 만에 세 자릿수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특히 학생 확진자가 다수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교습소와 기존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해 초등학생 6명, 중학생 3명 등 학생 확진자가 9명 발생하는 등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 부산 지역 학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1월 초 초등학교 특별활동 수업을 진행한 강사가 확진된 이후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무더기로 집단 감염됐고 이틀 전 연제구 중학교에서도 학생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부산시는 12세에서 17세 이상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애초에는 12세에서 17세 접종이 자율상이었다가 지금 중수본 방대본에서 또 그 사항을 좀 바꾸어서 권고사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연령대는 될 수 있으면 접종을 맞아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12세에서 17세 접종률은 1차 접종률 37.3%, 2차 접종 16.1%로 저조한 수준입니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접종률은 3.3%로 역시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더 거리 두기를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스크도 잘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백신도 다 맞아줬으면 좋겠고. 학생과 추가 접종 대상자에 대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황 속에 이날 신규 집단 감염 사례는 6건에 달합니다. 목욕장과 어린이집, 교습소, 병원 등 다양한 시설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또 동일 집단 격리 중인 부산진구 한 종합병원에서는 종사자 4명, 환자 9명, 가족 접촉자 8명 등 21명이 추가로 확진돼 관련 누적 확진자 수가 5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부산 보건당국은 대부분의 집단 감염 사례가 확진자와 접촉 여부를 모르는 유증상자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가벼운 증상이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지역 위중증 환자는 23명으로 70대가 14명, 5, 60대 3명, 30대 이하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오늘 4,000명 넘었대요. 전부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한테는 죄송하지, 그지? 그렇지만 일반 저 같은 시민으로서는 조금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근무하는 데가 병원인데요. 사실은 병원에서는 위드 코로나라는 의미가 사실 없어요. 가족들은 좀 덜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왜냐면 조금 우울감도 있고 애들이 굉장히 활동적인데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리니까 그런 게 좀 너무 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도 이렇게 TV를 보든지 그러면은 너무 많이 확진자가 나오는 것 같아서 지금 긴급 멈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너무 심한적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 자꾸 퍼지니까. 저는 멈추기보다는 이제 국민 경제가 갓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현 상태가 유지되거나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강화해야 되겠죠. 더 확산되면 더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2주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넘어가도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게 전에 같이 그래 해도 자꾸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 퍼주니까 저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인분들이 코로나가 계속되면은 규제가 계속되면 피해를 많이 보시는 것도 알고 경제적으로 침체되는 것도 알지만 확진이 나면 사람이 죽거나 많은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해서 규제를 하고 확진자를 줄여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한 우려는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방역 조치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방역 조치를 무작정 강화하자니 또 생각이 많아집니다. 일상 회복이냐 긴급 멈춤이냐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리는데요. 계속해서 지방선거 누가 뛸까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저희 헬로티비에서는 2022년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출마 예상자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연속보도 지방선거 누가 뛸까? 이번 시간에는 부산의 원도심 동구를 이끌어 나갈 동구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명의 후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현직 구청장을 누르고 당선된 최영욱 구청장입니다. 아직 내년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재선 도전은 당연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최 구청장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구민들로부터 평가받고 행정의 연속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여기에 같은 당 소속 배인환 동구의회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전반기 의장을 지낸 배 의원은 일찌감치 동구청장 선거 출마를 굳혔습니다. 배 의원은 현직 구청장과 경쟁해야 하지만 최종 후보에 선정돼 본선에 진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야권인 국민의힘에서도 후보군의 윤곽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부산시의회 의원입니다. 기초와 광역의회를 거친 김 의원은 일찌감치 단체장 선거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민주당에 참패한 지난 지방선거와 달리 무너진 보수 세력을 살려 내년 선거에서 단체장 자리를 되찾겠다는 각오입니다. 김성경 동구의회 의원도 고심 끝에 단체장 출마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당선된 젊은 패기로 곧바로 단체장 도전에 나선 겁니다. 김 의원은 당내 분위기가 젊게 바뀐 만큼
최종 본선 진출에 자신감을 나타냅니다. 현재까지 동구청장 자리에 도전 의사를 밝힌 후보군은 여야 모두 4명. 아직 정확하게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인물까지 포함하면 후보군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 200일도 남지 않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선 진출을 위한 물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키워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 시청자와 함께입니다. 시청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하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것 같죠? 이런 일을 앞장서서 기획하고 시청자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 곳이 바로 시청자 미디어 센터입니다.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지난 23일 올해 제4차 발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 3차 회의 당시 나왔던 주요 의견의 조치 사항들이 보고됐고, 개관 16주년을 기념해 오는 25일부터 4일 동안 열리는 시민 미디어 축제 등 주요 행사 계획이 공유됐습니다. 이 밖에도 센터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방향, 지역 방송과의 협업 등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시청자 미디어 재단 조한규 이사장은 이날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방문해 시민 미디어 축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이 약 한 4,000여 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민축제에 오셔서 직접 그런 내용을 한번 관람해 보시고 또 직접 또 프로그램 제작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검찰의 시청행. 24일 검찰 수사관들이 부산시청을 찾았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시절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내도록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한 건데요. 그동안 고발인 조사와 피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관들이 해당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이번 키워드는 도심 융합특구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까요? 해운대구 반여 반송 석대 일대 센터 미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국토부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됐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심의 창업 벤처 등 범정부 추진 사업을 모으고 산업과 주거, 문화 등이 집약되는 고밀도 거점 공간을 말하는데요. 그만큼 기업과 청년에게 매력적인 복합혁신 공간이겠죠. 지난해 국토부 현장 점검 이후에 부산시와 김미애 국회의원, 국토부 관계자 등이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노력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센터 미지구에는 창업 지원, 각종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청소년을 생각합니다. 지자체들의 정책들을 보면 연령별, 계층별로 특성화된 정책들이 많습니다. 주민들 혹은 이 연령대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하는 고민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고민은 행정뿐 아니라 주민들의 대변인인 지방의원들의 역할이기도 하죠. 중구의회 강희은 의원과 윤정훈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강희은 의원은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윤정훈 의원은 중구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 조례 등을 제정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청소년들을 비롯해 미래 세대들이 멋진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방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동남권 관광 시민참여 프로모션을 시작합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서 부산과 울산, 경남의 관광지와 맛집, 그리고 숙소 등을 추천받아 여행 주제별로 동남권 대표 관광 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산관광포털 비집부산과 동남권 광역관광본부, 부산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